안녕하세요. 17년차 퀀트 로디입니다. 저는 증권사 퀀트 애널리스트 및 퀀트 운용을 해왔고 금융사 직원들에게 투자 모델링 강의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투자에서 심리가 99%, 기법이 1%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평온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미리 정해둔 진입청산 방식에 따라서 투자하고 계신가요? 보유한 주식의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기분은 어떻습니까? 오르면 즐거운데 내리면은 어떤 위협을 느끼면서 불안하고 때로는 분노, 때로는 수치심, 모욕감마저 느끼지는 않나요? 혹시 알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나요? 로스컷, 즉 손절매를 미루다가 큰 손실을 냈다든지 뉴스를 듣고 충동 진입을 해서 진입하자마자 후회를 한다든지 사례는 너무 많죠?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애널리스트, 프랍 트레이딩 경력 중에도 그런 실수를 저도 수없이 반복했었습니다. 결국 투자는 멘탈 게임, 심리전입니다. 투자 심리는 프로 트레이더들도 지속적으로 평생 훈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투자 심리에 관한 영상을 많이 올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투자 심리 개선을 위해서 지금 바로 당장 실행 가능한 간단한 방법 하나를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투자 규모를 당장 절반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총 투자 규모를 절반 이하로 줄인다. 어떤가요? 줄이기가 싫죠? 또는 너무 단순한 해법 같아서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즉시 판단력, 인내심, 평정심을 높이는 방법은 제가 장담하는데 이 방법뿐입니다. 지금부터 핵심만 쉽게 설명할 테니까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알아야 될 점은 대부분의 투자자는 자신의 자금이나 심리 수준에 비해서 두세 배 이상 크게 투자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수익에 대한 조바심과 기대감 때문입니다. 때로는 진입 자체의 쾌감, 판단의 쾌감, 불확실한 어떤 결과에 대한 쾌감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 기분을 잘 압니다. 주식을 매수하자마자 빠르게 큰 수익이 나면 전투기 조종석에 앉은 듯한 어떤 스릴, 짜릿함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진입할 때는 플러스 수익만 날 것 같고 오히려 늘 투자금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투자 규모라는 토픽 자체가 흥미가 좀 떨어지는 주제라서 흥행성을 강조하는 대부분의 책이나 미디어에서 얘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말해봤자 천천히 시드를 늘려라, 작은 금액으로 연습해라 정도이고 제대로 강조를 안 합니다. 자, 이제는 투자 규모를 줄여야 되는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규모가 커지면 아주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작은 주가 등락에도 불안감, 공포심이 너무 커져서 몸이 얼어붙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 알던 방법이나 진입 직전에 다짐한 청산 계획이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평가이익이 커지면 흥분감이 커지고 이참에 좀 크게 벌어서 과거의 손실을 좀 만회해보자 라는 복수 심리도 생깁니다. 리벤지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모니터상의 주가 등락은 사실 그냥 전자 불빛이고 중립적인 정보인데 혼자 눈이 시뻘개져서 비장한 표정으로 허공에 막 주먹질을 하는 셈이 되는 거죠. 아무튼 조금만 평가이익이 줄어들면 최대 평가이익에 대한 미련 때문에 청산에 손이 또 안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혹시 평가이익이 손실로 전환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또 최대 평가이익을 누군가한테 강탈당한 불쾌한 기분이 들어서 더욱더 청산하기가 싫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또 투자 규모가 클 때 평가손이 되면 시야가 좁아지고 마치 겁에 질려서 구석에 웅크린 짐승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작은 호가 등락에도 눈을 뗄 수가 없고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은 직감적으로 느끼지만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은밀한 죄책감을 달래기 위해서 해당 종목 토론방에도 들어가 보고 뉴스도 찾아보지만
우울감이 지속이 됩니다. 아, 원래 투자는 이런 건가? 라고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듭니다. 장이 끝나면 멘탈이 너덜너덜해지고 입맛도 없고 누가 말 시키는 것도 싫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두뇌 자체가 공포나 불안을 느낄 때에는 생물학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자체를 할 수 없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친구들하고 간단한 카드 게임을 할 때도 게임 한 번에 판돈을 100만 원, 1000만 원씩 걸고 한다면 평소와 같은 실력 발휘가 되기 어렵겠죠. 결국 투자 규모가 작아져야 스릴이나 재미는 없지만 차분하게 평소에 알던 지식을 발휘하면서 자기 나름의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작게 투자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어차피 꾸준한 수익을 내는 완성형 투자자가 될 때까지는 다 연습이라는 점입니다. 투자 규모가 작아야 진입 전에 확실한 신호, 즉 하이 퀄리티 시그널까지 기다리는 인내심 훈련, 인내심 연습을 하기도 쉽습니다. 투자 규모가 작아야 진입 후에 적당히 이익 실현을 하고 평가손이 나면 회복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기 전에 도망치는 손절매 연습을 하기도 쉽습니다. 세 번째, 금융시장에는 생각보다 자주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주가 급락, 폭락과 같은 극단적인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확률 통계적으로 테일 이벤트, 꼬리 분포라고도 하고 검은 백조, 즉 블랙스완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언제나 주식은 우리의 허를 찌르는 방식으로 급락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원래 주식시장 자체의 속성입니다. 전문가도 절대 예측할 수가 없고 일이 벌어진 한참 뒤에 방송에 나와서 근엄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뒷북 설명만 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작은 규모로 투자해야 됩니다. 파산 확률을 제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조금 어렵죠? 괜찮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마음에 적정 투자 규모라는 개념만 기억이 돼도 충분합니다. 머리로는 그런가 보다 공감이 돼도 막상 투자 규모를 줄이려면 저항감이 듭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줄여서 하면 재미도 없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원래 좋은 투자는 재미가 없고 극도로 지루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지난 17년의 투자 경험 중에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투자 규모부터 줄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한 설명은 사실은 투자 규모의 기본기입니다. 향후에 최대 허용 손실 규모 개념에 의한 투자 규모를 정하는 방법이라든지 피라미딩과 같은 개별 포지션 규모 조정 방법,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